자기 자신한테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배달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뉴스가 막 떠돌았잖아요. 배달 아저씨도 보고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 중에 가장 많았던 게 딸배는 다 죽어야 된다. 공부 안 했으니까 네가 딸배지. 벤츠가 한 대 쫙 쓰는 거예요. 커먼드 벤츠가. 이야, 벤츠 했거든요, 속으로. 근데 딱 첫 마디가 쿠팡이요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배달일 투잡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설프게 하지 말아라. 어설프게 하면 몸버리고 상처 입고 힘들고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자금이 충분히 생기면 제가 월급 300만 원 받으면 플러스 100만 원, 200만 원 더 생기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폴리카터뷰는 전국에 있는 차주님들 그리고 기사님들 인터뷰하는 채널인데요. 보통 제가 차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오늘 이제 카페에서 신흥 후배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뭐 차주라고 할 건 없고 그냥 차는 뭐 두세 대 정도 몰고 있고요. 두세 대라고 하면 다들 부자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오토바이도 있고 뭐 회사용 차량도 있고 또 개인으로 업무로 보는 차가 있어서 약간 차 세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 신홍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넣어주세요. 오토바이를 중점적으로 많이 타고 다니고 강남 나올 때 무조건 오토바이 타고 나옵니다. 네. 그 위에는 업무 차량들이 있어요. 스타렉스가 또 있는데 네. 업무 차량은 제 본업을 할 때는 스타렉스를 갖고 나가고 또 개인적인 미팅이라든가 이럴 때는 또 자가용을 또 몰고 다가고. 본업이 있으시다고 하셨고 그럼 오토바이로도 뭐 부업을 하시는 거죠? 그쵸, 부업하고 있죠. 그럼- 요즘 부업 안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런 제가 이벤트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벤트 기획사요. 네, 이벤트 기획사라고 하면 다들 뭐 하는 회사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쉽게 말해서 뭐 대학교 축제 아니면 기업 워크숍, 뭐 기업 체육대회, 프로모션 행사 같은 거를 네. 대행하거나 직접 운영하거나 연출해주는 회사를 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업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전문적으로 하게 됐고요. 그때 다들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벤트라는 일이 가장 먼저 코로나 때 타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가 배달 대행을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배달 대행 기본은 오토바이더라고요. 네. 제가 원래 오토바이를 취미로 타고 있어서 돈도 벌고 취미도 할 겸 오토바이로 이제 배달을 하게 된 거죠. 언제 처음 시작을 하시게 되신 건가요? 코로나 때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 전에도 종종 하긴 했어요. 알바 형식으로 투잡 개념으로 그냥 하루에 뭐 10,000원 벌고 들어가고 10,000원씩. 5,000원 벌고 들어가고 이런 네. 식이었는데 코로나 때는 거의 전업이 됐죠. 그래서 하루에 거의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한 적도 있고 새벽 내내 한 적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본업이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배달 대행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두세 번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하시고 네네. 과거에는 코로나 때는 정말 이제 많이 하루 종일 하시고 매일같이 했죠. 매일같이 하루 빠짐없이. 그때 그러면 어떠셨어요? 해보시니까? 배달 업계가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쉽지 않았죠. 쉽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아시면 아시겠지만 배달 대행이라는 게 사람들 인식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나도 법인 회사의 대표였는데 네. 코로나 때 완전 무너진 거거든요. 근데 법인 대표가 갑자기 배달 일을 하다 보면 현타가 와요. 네. 현타가 정말 시게 오거든요. 가장 현타가 많이 왔을 때가 비 오는 날 네. 속옷까지 팬티까지 다 젖었는데 엘리베이터에 비 뚝뚝 떨어지는 모습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을 때는 네. 오 진짜 막 너무 한심스럽기도 하고 되게 자괴감이 왔었거든요. 너무 힘들었던 현타가 오던. 근데 지금은 재밌어요. 그냥 가끔 가다가 배달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은 뭐 배달 대행이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하시잖아요. 뭐 네. 국민 알바다 뭐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지금의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저 할 때만 하더라도 조금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죠. 그 당시에 그러면 뭐 수입 같은 것도 괜찮게 좀 벌렸던 건가요? 너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때 배달 대행은 공감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나쁘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 일반 직장인보다는 훨씬 많이 벌었어요. 뭐 위험수당 아니냐, 목숨 걸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코로나 때 일이 어디 있었어요. 그 정도 둘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네. 제가 진짜 많이 벌었을 때가 한 700? 750? 네. 한 달에? 근데 코로나 때 아시겠지만 다 잘리고 있는 판국에 회사 문 닫고 있는 판국에 네. 700, 750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큰 돈이에요. 네, 저는 당시에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해서 빚도 졌었기 때문에 네. 그 돈으로 빚도 갚고 막 그랬거든요.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법인 회사의 대표 자리셨지만 배달을 하시면서 또 그렇게 그때 안 하신 분 없었을걸요. 저 다 대출 받았고 했잖아요. 저는 그때 대출이 없었어요. 대출이 없던 상태까지 대출이 없는데도 불구했지만 그 돈으로 돈을 월급 줬죠. 그래도 뭐 직원들을 유지하지 못했고요. 다 내보낼 사람 내보내고 네. 버텼죠. 근데 지금은 저도 뭐 법인 사업자 아예 내렸고 지금 일반 사업자로 바꿨거든요. 일반 사업자 얘기했는데 당시에는 되게 고마웠던 존재예요. 배달 대행이라는 게. 그럼 그 당시에 하루 뭐 몇 시간씩 일을 하셨나요? 2025년 현재에도 지금 배달 대행 전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 12시간 이상씩 하세요. 10시간, 최소 10시간 이상. 네. 저는 이제 투잡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근하면
한 5시, 6시 퇴근하잖아요. 네. 그럼 저녁 한 5시부터 저녁 한 8시에서 9시까지 한 4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저 4시간 정도 하고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벌거든요. 많이 벌면. 보통 평균 7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아요. 4시간, 5시간 정도 하면. 그거를 매일같이 한다고 쳤을 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잖아요. 투잡으로서 너무 나쁘지 않죠. 너무 좋은데요? 너무 투잡으로 좋죠. 너무 좋은데요? 어우, 너무 좋죠. 근데 퇴근하고 저녁에 딱. 그렇죠. 저녁 시간 때만. 그리고 제가 일이 있으면 배달 대행을 하지 않고 제 본업을 하면 되는 거고. 본업에 집중할 땐 집중하고 또 저녁에 시간 있을 때 그런 게 자유로워요. 좀. 그런 자유로운 장점이 있는 거네요.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일을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제 처음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배달일을 투잡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설프게 하지 말아라. 어설프게 하면 몸 버리고 상처 입고 힘들고. 근데 요즘 여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자전거 타고 예전에는 워킹 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맞아요. 뭔지 알아요. 아, 워킹은 내가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운동한다는 마음으로 계속 한다고 하잖아요. 네. 아,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제가 여름에 배달을 하다가 어떤 여자분이 가방을 메고 헬멧 쓰잖아요. 네. 누가 봐도 배달 하시는 분이거든요. 여자분이신데 네. 땀을 비 오듯이 막 흘리시면서 배달하는 분 안쓰러운 거야. 너무 많아. 근데 솔직히 배달 걷는 거랑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거랑은 가격이 달라요. 모르시는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가격이 다릅니다. 배달 오토바이 훨씬 많이 받아요. 빠르니까 너무. 빠르기도 하고 뭐 그런 측정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리가 더 멀고. 네. 걸어 다니시는 분들 1km 이상 안 줘요. 다 1km 내외로 주잖아요. 네. 걸어 다닐 수 있는데 그게 말이 1km지 100m, 200m 걸으면 힘들어요. 네. 왕복 가야 되고 상점도 가야겠다 하면.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럼 자전거로 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하라는 그 기준이 이제 뭐 자전거를 타던 오토바이를 타던 확실하게. 그렇죠. 시간 정해놓고. 그리고 어설픈 시간대 하지 말아라. 이게 배달하시면 아시겠지만 비수기 타임이 있고 성수기 타임이 있어요. 이게 웃기긴 한데 이게 뭐냐면 점심 시간대, 저녁 시간대가 제일 피크 타임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피크 타임에는 콜이 많아요. 쉬지를 않아요. 바로바로 들어오니까. 네. 근데 오후 한 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는 비수기예요. 콜이 없어요. 노는 거예요. 그때 밥도 먹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바쁜 시간대를 골라서 일을 해야지 제대로 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그렇죠. 집중해서 하는 거죠. 맞죠. 집중해서 해야 돼요. 하루 종일 뭐 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니네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했으면 조금 낫죠. 근데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한다고 하면 비효율적인 거예요. 시간 아까운 거예요. 차라리 다른 일을 하라는 거죠. 그죠? 차라리. 저는 그래서 그걸 좀 추천드려요. 투잡하신다면 처음에 시작하실 때 뭐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시거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일반 배달 대행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배달 대행이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쿠팡, 네. 뭐 배민, 뭐 요기요 이런 걸 플랫폼이 있잖아요. 네. 제가 처음에 할 때만 해도 쿠팡, 배민은 거의 없었어요. 일반 배달 대행이 뭐냐면 뭐 브랜드를 좀 얘기하면 뭐 스파이더, 뭐 생각대로, 부릉 뭐 이런 브랜드 이게 다 일반 배달 대행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사들이라고 해서 강동구, 뭐 성초구 뭐 이런데 동마다 지사가 하나씩 있어요. 그 지역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일반 배달 대행이었고 요즘은 그 일반 배달 대행보다는 플랫폼, 쿠팡, 배민이 많아졌죠. 훨씬. 그리고 일반 배달 대행과 서로 장단점은 있어요. 만약에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한다면 뭐 일반 배달 대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은 플랫폼이 더 안전적이에요. 왜 안전적이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투잡으로 하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자유롭잖아요. 근데 일반 배달 대행은 투잡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관리를 하는 편이고 쿠팡이라든가 배민은 자기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안 나가고 싶을 때 그런 자유로움이 있는데 근데 요즘 또 새롭게 생긴 게 뭐냐면 쿠팡 이츠라고 해서 네. 쿠팡 특공대라고 해가지고 약간 일반 배달대행처럼 관리를 해주는 데가 생겼어요. 네. 근데 그런 데 가면은 그 일반으로 하는 분보다 콜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콜이 먼저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직장인을 다니다가 전업만 해야지라고 하시면 한 건이 들어온다고 하면 번업으로 쿠팡이라든가 배민 하시는 분에게 조금 더 빨리 간다는 거죠. 우선순위. 무슨 순위가 네. 생기는 거네요. 훨씬 유리하죠. 시작할 때 뭐 쿠팡 이츠라든지 그런 데서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뭐 보험 같은 것도 가입을 해야 되나요? 보험도 가입을 당연히 해야 되고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거기에 보시면 일반 그러니까 일반 오토바이 운전면허증과 배달하는 그 보험이 달라요. 많은 사람이 착각을 많이 하는데 일반 보험도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보험 처리가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법적으로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배달을 할 때는 한 건을 배달을 하더라도 꼭 유상보험을 들어야 돼요. 유상종합보험을 들어요. 유상보험이라든가 유상보험이 뭐냐면 이렇게 저기 플랫폼에서 배달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들 수 있는 보험이 있거든요. 요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 보험이 비쌌어요. 일반 배달보험이 비싸거든요. 원래 막 진짜 나이 어린 친구들은 700만 원, 800만 원씩 낼 수 있어요. 1년에 못 내요. 20대 초반 애들은 1년 보험료가 유상종합보험이 한 700만 원, 800만 원 하거든요. 자동차 보험의 몇 배잖아요. 어떻게 내죠 그 돈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험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보험은 둘 다 사고 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가 나왔냐면 그 공제조합이 생겼어요. 오토바이 배달 공제조합이 생겨서 그 공제조합 보험을 들면은 조금 저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공제조합 보험 지금 들어놨어요. 저도 일 안 할 때는 그냥 타고 다니잖아요. 보험을 들어 놓으면 좋아요. 저는 이게 옛날에 한 달치를 한꺼번에 냈다고 하면 공제조합 보험은 한 달 단위로 내요. 끊어서. 그러니까 부담이 덜하고 가격도 싸고 그리고 무사고가 되면 보험료가 계속 낮춰져요. 매달. 이런 장점도 있어서 안 들고 타다가 속된 말로 인생 조질 수 있습니다. 진짜 돈 때문에 조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배달 일을 생각하신다면 뭐 한 달에 두세 번만 한다 하더라도 보험을 꼭 들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아까 유튜브 말씀 주셨는데 유튜브도 하고 계시는가요? 그렇죠. 저도 배달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코로나 때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다가 요즘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다 보니까 이제 제 본업이 또 있잖아요. 본업을 하다 보니 조금 뜸하긴 한데 그래도 가끔씩 올리고 있습니다. 또 누구 까는 건 아니지만 배달 대행으로 조금 큰 채널들은 장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부품 판다거나 뭐 공동 구매한다고 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걸 절대 하고 싶지 않아서 찐으로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 뭐 좋은 소식 나오면 얘기해주거나 아니면 뉴스거리들 또 배달계 소식들 같은 거 생기면 가끔가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배달 관련해서 더 영상 많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명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험세 TV라고 험하다 험에 쌍시옷의 어이 험세 TV라고 치시면 됩니다. 험세입니다. 배달 관련된 영상은 험세 TV 가셔서 더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네. 그럼 사고 나신 경험도 많이 있어요? 나름 저도 이게 배달된 유튜버로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인터뷰도 왔고 심지어는 공중파에서도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거기서 늘 얘기했지만 사고가 정말 많이 납니다. 오토바이는 나만 조심하면 되지가 안 돼요. 저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호대기에 있는데 그냥 차가 들이박아요. 그럼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었어. 신호대기 중에 있는데 들이박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오토바이는 아시겠지만 360도 비어있잖아요. 다 저를 보호해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치면 크게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까 보험 얘기가 있던 그 부분이었고 사고도 자주 나고 그리고 특히 겨울철에는 요즘 가을이잖아요. 낙엽 때문에 사고 나는 것도 많아요. 낙엽 때문에 미끄러워서요? 미끄러워. 브레이크 잡았을 때 확 미끄러져 버리면 이게 안 돼. 확 넘어져 버리면 저는 낙엽 때문에 몇 번 넘어졌거든요. 저희가 블랙아이스라고 하잖아요. 겨울에 조심해라. 오토바이는 수시 없이 넘어져요. 저는 블랙아이스 때문에 사고 난 게 진짜 엄청 한 10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살짝 확 넘어가거든요. 안전장비 이런 것도 필수인가요, 그러면? 일단은 저는 무조건 헬멧 무조건 있어야 되고 저는 장갑이나 헬멧을 무조건 착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무릎 보호대도 착용하시고 하고 저는 뭐 안전화도 신으라고 하는데 배달 대행 하시는 분 공감하시겠지만 안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안전장구는 손목 그 장갑이랑 헬멧까지는 무조건 써줘라. 두 개는 무조건 써.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선택해서 안전화. 오토바이 안전화가 있어요. 안전화까지 되시는 분까지는 하셔라. 그리고 이제 나는 정말 몸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무릎 보호대 말고도 바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크 바지라고 해서 바이크 전문용 안전 바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면 배달하시는 분들 귀찮아서 못 입어요. 계단 뛰어 올라갈 때 얼마나 걸리적거리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하시죠.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그 당시에 전화 하실 때 많이 봤나요? 그 코로나 때요. 네, 한창 많이 일을 하실 때. 제가 이제서야 얘기하죠. 몇 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특히 강남에서 배달을 하면요. 철릉이라는 거 들어보세요. 철릉이? 네, 이게 뭐냐면 아파트에 오토바이가 못 들어가요. 오토바이를 정문에 세워놓고 걸어서 들어가야 돼요. 경비원 아저씨들이 막아요. 오토바이 못 타고 들어가게 하거든요. 근데 가까운 아파트는 상관없는데 거리가 강남 아파트 중에서 좀 긴 데가 있어요. 들어갔는데 그 동까지 한 100m 걸어야 되는 데 있어요. 큰 아파트요? 큰 아파트들. 네. 여름에 걸어 들어갔다 걸어 나오면 짜증나요. 그러다가 돈을 더 주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철릉인 아파트라고 해요. 그걸 그렇게 하늘에 사는 인간들이 우리가 죄송합니다. 비하하는데 약간 우리 급 있는 아파트야. 너희도 들어오면 안 돼. 뭐 이런 아파트도 있어요. 신분증 검사하고. 뭔 택배 기사들도 못 들어오게. 맞아. 그런 문제 많이 되죠. 봤어요. 그런 데가 배달도 있습니다. 특히 강남에 많아요. 반성하세요. 강남에 사시는 분들. 근데 이게
점점 아파트가 고급화가 되면서 제가 살고 있는 데가 강동구인데 강동구도 생기기 시작했더라고요. 이거 짜증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지사에서 그런 아파트들 배달비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돈 많으니까 또 배달비 올려달라. 보통 데만 3,500원이야. 거긴 4,5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본인들은 몰라요. 좋은 데 사시면서 근데 또 배달은 빨리 받고 싶으시고 그렇죠. 자기 집 앞까지 갖다 달라는 거잖아. 근데 또 배달은 못 오게 막고 맞죠? 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하다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배달하시는 분들 공감 많이, 특히 강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공감 많이 하실 거고,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걸려있는 아파트도 있어요. 그런 아파트는 저 들어오면 거부하죠. 안 갈래 뭐 이런 거죠. 바쁠 때 가면 손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피크타임 때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아파트 한번 갔다 오면은 지쳐요. 100m, 200m 말이 한번 갔다 오면 되지. 이게 두세 번 걸리면 멘탈이 털린다니까요. 특히 무게가 무거운 것들을 갖고 가면 털려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으시고 또 체력적으로도 이게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전업을 했을 때는 힘들죠. 왜냐면 이게 계단 있는 아파트도 많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데도 많아요. 뭐 3층, 4층은 다 뛰어 올라가거든요. 걸어가는 데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시간이 돈이잖아요. 배달하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막 뛰어 올라가다 보면은 처음에 저도 지금 살이 많이 쪘긴 했는데 운동 간다 생각하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운동 좋았어. 어쩌가 뛰어 올라가. 근데 여름에 5층짜리 한 엘리베이터 없는 3번만 올라갔다 내려오면요 땀이 비 오듯이 쏟아져요. 그리고 나 다리가 후두두두 떨려요.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고 배달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건데 가끔가다 6층인데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들이 있어요. 좀 오래된 구축들은. 저희 올라가면 욕하면서 올라가요. 띠띠띠띠 올라갔다 내려올 때 욕하고 올라가요. 왜냐면 숨 턱 목까지 올라가요. 헉헉하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두세 군가 연타 걸리면 진짜 체력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럴 때 좀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근데 또 보람 있을 때도 있어요. 딱 갔는데 뭐 되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오는데 뭐 음료수 주는 데도 있어. 고생 많이 했다고 주는 데도 있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뭐 택배 아저씨 수고하셨습니다. 배달 아저씨 수고하셨습니다. 5층 같은 데 음료수 가져가세요 있거든요. 이런 데 보면 또 기분도 좋죠. 기분 좋은데 그래도 엘베 없는데 6층은 에바다. 에바긴 에바다. 진짜 에바다. 그래서 특히 연속 2번 걸리면 이거 오늘 그만하고 들어가야 되나? 막 이렇게 들어요. 지금 신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제 영상 아마 제일 많이 보실 것 같거든요. 그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뭐 조언 같은 게 이건 꼭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배달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뭐 남녀도 상관 안 하고 미성년자만큼은 부모님 허락 받아야 됐지만 성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사지가 멀쩡하다면. 그런데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이게 돈이 작잖아요. 배달 한 건 해봤자 얼마 안 돼요. 몇천 원 단위죠. 뭐 세금 떼고 뭐하고 하면은 한 3,500원짜리 갔다 오면 자기에게 손 떨어지면 한 3,100원, 3,200원밖에 안 떨어져요. 근데 보통 한 번 갔다 오면 이거 보려고 내가 하나? 라는 생각 많이 해요. 왜냐면 요즘 시급이 1시간 하면은 보통 11,000원 정도 되잖아요. 이번에 최저시급 올라오면 한 1,500원, 1,600원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된다고 했을 때 한 건 3,200원? 이거 할까? 근데 한 건이잖아요. 1시간에 보통 많이 하시는 분 7건 정도 해요. 7건, 7건 정도 많이 하시는 분들 7건, 8건. 그러면 2만 원 정도 평균 잡으면 나쁘지 않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게 집중해서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러프하게 쭉 하루 종일 비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에 집중해서 그 시간만 하고 들어와요. 제 본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4시간 집중적으로 하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녁에 하는 게 한 4시간, 5시간 해서 7만 원, 많이 10만 원 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 보고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집중해서 해라. 하려면 제대로 시간 정해놓고 해라. 그리고 들어오는 콜 따지지 말고 해라. 따지지 마라. 똥콜이라는 게 좀 있어요. 멀리 보내는 거. 그런 거 좀 걸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 좋아해요. 멀리 가는 거는. 폐가 세요. 멀리 가면 돈이 셉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잡고 가는데 해라. 그런 것도 따지지 말고 해라. 날짜를 꼭 정해놓고 해라. 라는 거죠. 이게 투잡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오늘 피곤해서 못하겠다. 비 오니까 안 나가야겠다. 이러면 투잡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만약에 본업을 갔다 왔어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려면 그 100만 원을 맞춰서 일을 해야겠죠. 저야 지금이야 본업이 바빠도 못하지만 자기가 필요한 돈이 있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뭐 주식을 하려고 하기 위해 여행 가기 위해서 뭘 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해야지만 꾸준하게 모이는 거예요. 몸이 뭐 아픈 거 아닌 이상은 그쵸? 뭐 그게 투잡인 거죠. 귀찮은 거, 피곤한 거, 힘든 거 웬만해서는 그냥 가야겠네요. 만약에 그래서 나가기 직전에 TV에 재밌는 거 저거 보고 나가겠다. 그럼 끝난 거야 그날은. 그다음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하면은 투잡을 안 하는 게 낫고, 이게 투잡이라는 게 자유가 있잖아요. 이게 배달 내용이 가장 장점 자유거든요. 내가 하고 싶다 하고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자유,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 책임도 따르죠. 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가 배달을 투잡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만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상 투자비 콜도 제가 아까 전에 200만 원씩 오 좋은데요? 하지만 그만큼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루의 시간을 빼서. 그냥 200만 원 받는 게 아니죠. 그죠, 당연한 거죠. 이게 고소득이긴 하지만 안 나오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와의 자신을 꼭 지키라는 거죠, 약속을. 그러면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자금이 충분히 생깁니다. 제가 월급 300만 원 받으면 플러스 100만 원, 200만 원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많이 해요. 직장 다니시는데 퇴근할 때 두세 건 하고 들어가지라고 분이 계세요. 자동차 끌고 나가서 두세 건 정도. 자동차로 내비죠. 자동차는 좀 많이 계시거든요. 두세 건 하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번에 배달을 갔는데 벤츠가 한 대 쫙 쓰는 거예요. 커먼드 벤츠가. 이야, 벤츠 했거든요, 속으로. 근데 깔끔한 하얀색 정장에다가 나오신 분이 딱 들어오시길래 주문하고 오셨나 보다. 음식 집에 갖고 들어가시나? 근데 딱 첫 마디가 쿠팡이요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빵 터졌어요, 속으로. 벤츠를 몰고 다니신 남자인데 젊어요. 근데 들어갈 때 쿠팡이요 하고 들어오는데 수가세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벤츠 타시는 분도 하고 계시는데 웃긴 거죠. 근데 그 저분도 차는 벤츠지만 뭐가 있는 거야. 뭐 어떤 분 댓글 분명히 그런 걸도 날 거야. 저 사람 카포일 거다. 네. 카포일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가족 때문에 아기 분유값이라도 벌까봐 할 수. 또 재밌는 분은 저번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는 분인데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그 좀 우상탕탕하는 바이크가 있는데 네. 할리 데이비슨으로 배달점 달고 하시는 거 난 강남에서 본 적 있거든요. 기름값도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 너무 웃겼어요. 내가 이거 나오세요. 이렇게 씩 웃고 가시는 게 하셨는데 가장 충격했던 거 뭐 배달 뭐 되게 유명한 진짜 메이저급 배달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몇백만 명 되신 분 있잖아요. 유튜버 중에서. 재미로 하시는 분들은 뭐 람보르기니로 하면서 어떤 반응일까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는 취미인 거고 그건 약간 컨텐츠. 컨텐츠용으로 했던 거고 제가 지금까지 가장 비싼 차를 봤던 거는 마이바흐 아주머니 그건 뭔가요? 계십니다. 마이바흐 아주머니인데도 치킨집인데 쿠팡이요 하고 들어오신 분 계셨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마이바흐인데 결혼한다고? 근데 그런 거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분들 많다. 채널에도 이제 그랜저로 신형 그랜저로 배달하시는 분은 나왔어요. 코로나 때 인생 막장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없었지만 70년대 80년대 막장은 탄각 막장이었다면 요즘의 막장은 배달행위였었어요. 초반에. 예, 그런 게 있었잖아요. 어떤 엄마가 애기 자기 자식한테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배달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네. 그런 뉴스가 막 떠돌았잖아요. 너 네. 공부 안 하면 청소한다. 너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이런 게 네. 배달 아저씨도 보고 그런 게 많았거든요. 네. 요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요즘 얘기는 인식이 많이 없네요. 바뀌었죠. 네. 그리고 대학생이고 뭐고 다 하는 거예요. 투잡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우스갯소리 얘기지만 그 되게 우리나라 유명한 전자회사 다니는 친구들 걔도 투잡을 배달해요. 연구원이거든요. 그리고 아는 형은 방송국 PD인데 배달해요. 공중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름 알 수 있는 PD인데 형 왜 해? 물어보면 듯한 직장이 있으신 배달 왜 해라고 하니까 야 이거 분유값이 얼마인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해요. 왜냐면 월급은 그대로 갖다 주고 자기 용돈이 없는 거야. 그 용돈 때문에 배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많이 이제 좋아진 거죠. 근데도 욕 많이 먹는 게 배달 오토바이들이 험하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욕 먹긴 하지만 그거는 인식 개선의 차이인 거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 다- 거죠. 있는 어느 거고. 어디 가나. 은행장도 계셨어요. 은행장님은 은퇴하시고,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나서 보통 은행 회사도 은퇴하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치킨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거 하고 싶지 않다. 돈 건드리고 싶지 않다. 몸이 건강하니 경비원 일보다 이게 더 나아서 100% 맞다고 했죠. 경비원 월급이 150만 원밖에 못 받으신대요. 배달하면 400~500만 원 버는데 차라리 이게 낫죠. 얽매이지 않고 딱 본인이. 자유가 있고. 그래서 은퇴 생활 즐기시면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은행장 정도 하면 나는 은퇴 자금이 많은데 왜 안 쓰세요? 그러니까 뭐 애들 유학비도 아직 더 돼야 돼. 그 돈 그거 써야 된다. 그러면은 자기 생활비 내가 벌고 싶어서 배달 일을 한다. 근데 그분이 제일 성실하세요.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 12시간씩 하시면 한 400~500만 원 벌어 가시거든요. 은퇴하시면 누가 400~500만 원을 줘요. 그분 나이가 65세신데 못 받죠. 그런 거 보면 나도 아까 전에도 제가 평생 한다는 얘기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은퇴했을 때 누가 나한테 400~500만 원 주게. 경비원 하면 150이에요. 비하는 게 아닙니다. 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거든요. 150, 많아야 200. 200 그렇죠. 200. 그 현실이니까요.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대우 못 받잖아.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경비원에서 막 욕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데 차라리 그것보다 이 배달량이 낫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 모르시는 어르신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오토바이 타줄 줄 아시면 배달 일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려요. 옛날에는 뭐 악플 이런 것도 많이 받으신 상황에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깨우치시까지 오신 거네요. 그렇죠.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고 그런 악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악플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배달 쪽 일을 모르는 사람들은 욕할 수 있어요. 나 인정합니다. 나도 봤을 때 저도 지금도 배달을 하는 입장이지만 오토바이 막 하는 저 새끼 사고 나봐야 정신 차려 이런 말 하거든요. 저도. 근데 그렇지 않은 기사가 훨씬 많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대부분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아들이에요. 네 아들일 수 있고 네 친구일 수 있어. 신호 위반하고 막 운전하면 잠못 쉰다고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많다. 성실하게 살려가신 분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좀 이해해 줬으면
조금만 더. 왜냐면 뭐 그림 너무 많아. 악플 중에 가장 많았던 게 딸배는 다 죽어야 된다. 딸배는 다 죽어야 된다. 그리고 뭐 공부 안 했으니까 네가 딸배지. 공부의 기준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은 어느 정도 학벌일까 궁금한 거야. 그리고 당신이 지금 번듯한 직장을 다니지만 내일 당장 구조조정에 따를 수 있는 게 요즘 직장이다. 오늘 직장이 내일 직장이라는 보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무시하면 자기가 똑같이 당한다.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당연히 배달하시는 분들도 인식 개선을 좀 표현한 것 같고 저는 솔직히 장사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특히 커피집은 장사하지 마라, 카페 하지 마라. 카페 하지 마라. 우리나라 카페의 왕국이잖아요 또. 카페 절대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자기 건물이 아니면 하면 안 돼요. 돈 다 벌어서 건물주에다 갖다 주는 거야. 그리고 직원에게 다 주는 거야. 내가 말한 몇 억씩 투자했는데 한 달 100만 원씩 가지고 왜 하냐는 거지. 그 돈 가지고 다른 거 주식을 하는 게 낫지. 장사는 하지 마세요. 네. 최대한 자기 목돈을 건들지 않고 몸이 건강하시다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돈을 버시라. 절대 장사는 아니고 목돈 건들지 마세요. 목돈 건드는 순간 나중에 후회하죠. 요즘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엄청 높다고 하잖아요. 그거 보고 남일 같지 않고. 그래서 저는 더 조심하고 있어서 목돈 장사는 안 됩니다. 진짜 현실적이고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들 진짜 오늘 많이 해주시는 거. 그 상가 미분양 난 거 보셨어요? 아파트는 요즘 뭐 넘쳐난다고 하지만 상가 미분양 엄청나요. 옛날에 상가와 뭐 월세 받는다고 하잖아요. 아우 상가 우리 동네도 엄청난 큰 빌딩 저요 정말 로데거리에 지었거든요. 상가가 미분양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장사해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사업자 가지고 장사 얼마나 하겠어. 근데 상가는 미분양 나 있어. 근데 나는 거기다 막 10억, 20억씩 투자했는데 안 나가. 팔리지도 않아. 그럼 10억 이면 날아간 거랑 마찬가지고 장사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앞으로 본업 당연히 열심히 하실 테고 종종 하시는 이 배달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오늘 인터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제 채널에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이거 평생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저도 지금 하고 있는 본업도 은퇴를 10년 생각하고 있거든요. 애들한테 맨날 10년 왜냐면 젊었을 때 놀아야 된다 이 말 하지만 배달된 일은 요즘 뭐 로봇 시대다. 그래서 로봇을 배달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집 앞까지 가져다 달라는 욕망이 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들은 미국이나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집 앞에 떨궈주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층도 많고 본인이 귀찮아 하더라고 내려오는 거를. 집 앞에 문 열자마자 무심씩 있어야 되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나라는 한참 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배달은 저는 몸이 겨누기 힘들 때까지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평생 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투잡으로 나쁘지 않고 또 소일거리로도 나쁘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토바이 타는 거 워낙 좋아해서 취미로 오토바이 타다가 하게 된 케이스라 오토바이 타고 강원도 놀러 가느니 배달하면서 오토바이도 타고 돈도 벌고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마 죽을 때까지 하지 않을까? 그 생각 좀 들고 있어요. 네, 평생 진짜 목표를 가지시고 향후 뭐 목표 같은 것도 방금 말씀 주신 거랑 연관이 되겠네요. 건강하게 오래 배달도 하시고. 그렇죠. 제 꿈은 네. 은퇴하고 제가 원래 평생 목표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포르투갈까지 오토바이로 하는 투어가 있어요. 유라시아 횡단이라고 하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거든요. 저는 원래 이걸 기획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 터서 못 가긴 했어요. 준비를 하고 1년 정도 생각을 하고 외국을 가려고 준비하다가 근데 지금도 여행하고 계신 분 계십니다. 오토바이. 지금 현재 순간에도 러시아 어느 땅에서 지나가시는 분 계실 거고 포르투갈 지나가시는 분 계실 거고 오토바이 타고 제 꿈 중에 하나가 그거였기 때문에 저는 오토바이 타고 국내에 한번 갔다 왔고요. 싹 한번 돌았어요. 오토바이 타고 뭐 아는 동생들 동호회 동생들도 뭐 일본도 투어도 갔다 오기도 하고 미국도 갔다 오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일단 1차 목표는 유라시아 횡단이고 갔다 오면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 횡단, 종단, 그 다음에 미국 횡단, 종단 뭐 이런 게 있어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위해서라도 지금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 거고 웃긴 게 뭐냐면 배달통 처음에 배달통이 있잖아요. 뒤에 배달통이 무겁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저한테는 좀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오토바이를 유라시아 횡단할 때 보면 양쪽에 이렇게 통을 매달고 다니거든요. 거기 짐을 다 싣고 다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약간 훈련이 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네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뭐 훈련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 마지막 꿈입니다. 저는. 미리 트레이닝을 하고 계시는 격이네요. 스스로 위하는 사막하고 있어요. 배달은 트레이닝이다. 그 뒤에도 세계 지도가 있는데 저기 보면 저기 하필 딱 세계 지도가 있네요. 딱 있네요. 와 러시아부터 시작하면 끝에까지 포르투갈이 마지막이거든요. 보통 대한민국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꿈이죠. 저게 오토바이 아무리 빨리 가도 6개월 정도 걸려요. 아무리 딴짓 안 하고 갔을 때 저는 근데 1년 잡은 거는 천천히 가려고 즐기면서. 네. 최대한 젊었을 때 가야지 힘 있을 때 가야지 힘 없을 때 가면 안 되니까 그 목표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맞아요. 거고요. 투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 그 투잡 돈도 계속 그 배달대행 하는 돈으로 제 생활비 안 쓰고 있어요. 그 배달비 투잡하는 돈은 다
모으고 있습니다. 모으고 있어서 그 돈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진짜 이제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사시는 오늘의 기사님. 제가 그 꿈 이룰 때까지 계속 네. 이제 홈세 TV 그리고 신호근님 네. 계속 계속 응원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꼭 좋은 소식 뭐 여행 가실 때 연락 한번 주시면은 갑니다. 아마 딱세 가지 했을 것 같아요. 갑니다. 갑니다. 네, 그거면 되지 않을까요? 그날을 저도 꼭 기다리고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레이 카터뷰는 전국에 있는 기사님들, 차주님들 인터뷰하는 채널인데요. 오늘 이제 서울 강남 쪽으로 와서 좀 특별한 기사님을 만나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항상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더 재밌고 자세한 썰은 험세 그렇죠. 가서 네. 보시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네, 많이 눌러주십시오. 요즘 많이 구독자가 빠져나가고 있어서 요즘 영상을 많이 안 올리니까 빠져나가도 돌아와라 우리 구독자님들.